살다 보면 참 이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미운 건 아닌데 서운하고, 원망하고 싶은 건 아닌데 마음이 쓰이고, 이해는 한다고 하면서도 괜히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특히 그 상대가 자식일 때가 그렇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누구보다 잘 되길 바랐던 자식인데, 막상 나이 들어서 보니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들으면 자식한테 뭘 그렇게 바라냐고 할까봐. 요즘 세상 다 바쁘고 힘든데 부모라고 서운한 티 내는 게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속으로만 삼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가?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맞나? 요즘 애들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은 자꾸 서운합니다. 전화 한 통이 아쉽고 안부 한마디가 아쉽고 명절이나 생일보다도 그냥 평범한 날에 엄마 뭐해? 아버지 식사는 했어요? 이 한마디가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바쁩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직장 다니랴 애 키우랴 집 문제에 돈 문제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이해는 되는데 서운합니다. 이게 제일 답답한 감정입니다. 차라리 미우면 미운 거고 화를 낼 수 있으면 시원하기라도 한데 이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 저도 힘들겠지 하면서도 마음은 또 비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감정이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마음이라는 건 이성으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오랫동안 자기 삶의 중심에 자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밥도 자식 기준으로 먹고, 시간도 자식 기준으로 쓰고, 돈도 자식 기준으로 모으고, 걱정도 자식 중심으로 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보다 자식 일이 먼저 떠오르고, 힘든 일이 생겨도 내 걱정보다 자식 걱정을 더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마음을 줬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중심에서 내가 조금씩 밀려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식은 컸고 독립했고 자기 가정을 꾸렸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부모 마음은 그 당연한 일을 머리만큼 빨리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운한 겁니다. 사실 서운하다는 건 욕심이 많아서 생기는 감정만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오래 마음을 썼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있어서 서운한 게 아니라 정이 깊어서 서운한 겁니다. 정이 없다면 전화가 없든 말든 명절에 늦게 오든 말든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말 아닌 것도 기억합니다.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이 한마디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 급하면 서운하고, 다음에 다시 연락이 없으면 서운하고, 내가 늘 먼저 연락하는 것 같으면 서운합니다. 사람은 꼭 큰일이 있어야 서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무심함이 더 오래 남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대단한 효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고 매일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직 자식 마음 한구석에 있구나. 그 느낌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약해질 때 부모는 괜히 마음이 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 서운한데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말하면 자식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괜히 죄책감 줄까봐, 자칫 잘못하면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그래서 괜찮은 척합니다. 바쁘면 됐다. 오지 마라. 피곤한데 쉬어라. 나는 괜찮다. 그런데 진짜 괜찮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물러나는 말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픕니다. 부모는 늙어갈수록 점점 더 솔직해져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내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자식은 잔소리로 들을 수 있고 내가 서운함을 꺼내면 자식은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 안 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말하지 않는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쌓인 감정은 어느 날 엉뚱한 데서 나옵니다. 전화 한 통에 괜히 투명하게 굴게 되고,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자식은 또 그걸 보고 왜 저러지 싶어집니다. 결국 서로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엇갈려서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도 자기 마음을 너무 죄책감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부모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부모 마음입니다. 문제는 서운함 자체가 아니라 그 서운함이 쌓여서 내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자식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내가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이 깊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 인정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운함을 불만처럼 던지기보다 마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왜 전화 안 하니? 보다는 가끔 목소리 들으면 반갑더라. 너는 부모 생각도 없냐? 보다는 별일 없어도 안부 들으면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조금 덜 방어적으로 듣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늘 참고 자식은 늘 바쁘고 서로 사랑은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마음대로 굳어버리게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식만 바라보는 마음의 구조에서 조금은 나와야 합니다. 이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합니다. 자식은 소중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하루의 기분이 오로지 자식 연락 하나에만 달려있으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연락이 오면 기분이 좋고 안 오면 하루가 허전하고 말투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부모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내 삶의 중심을 조금은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기다림만 있는 삶보다 내 일상이 있는 삶이 마음을 훨씬 아프게 합니다. 산책도 좋고 취미도 좋고 자주 보는 사람도 좋고 하루 중 나를 웃게 하는 루틴 하나만 있어도 좋습니다. 자식에게 덜 기대하라는 말이 사랑을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그대로 두되 내 삶까지 전부 거기에 걸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연락이 오면 반갑고 안 와도 내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